그래서 세이노님은 다음 장에 해법을 주셨습니다. 돈을 벌면서 사장 수업을 받는 법. 사장이 돈주머니를 가진 오너인가 확인해라. 자, 오늘은 2023년 최고의 베스트셀러 세이노의 가르침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온라인 서점에서 국내 도서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지가 꽤 됐습니다. 원래 이 책은 23년 전에 2000년도쯤에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카페에 세이노 선생님이 쓴 글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PDF로 만들어서 제본을 해서 돌려보던 그런 책이었는데요. 당시에 저도 소문을 듣고 가서 PDF 제본을 해서 여러 번 읽었던 책입니다. 그렇게 아름아름 보던 책이 23년의 세월을 지나서 정식으로 출간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세이노라는 사람은 누구냐? 왠지 일본 사람인가? 라고 하지만 세이노, 노라고 말해라 라는 뜻이라고 해요. 23년 전인 2000년도 11월 기준으로 지난 5년간 평균 10억 원씩 소득세로 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잘 된 것은 아니고 사업하다 망하기도 했고 그로 인해서 3번의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고 보따리 장사, 입시 영어학원, 의류업, 컴퓨터, 음향기기 유통, 무역업, 부동산, 증권 등으로 수백억 대의 재산을 일궜다고 합니다. 2023년도의 기준으로는 수백억 대의 재산되면 흔하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23년 전의 기준으로 보면은 당시 대단한 재산을 일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글을 쓰면서 오직 필명으로만 활동을 하고 23년간 단 한 번도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본인 말로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일을 가장 좋아해서 쓴다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또 누가 알겠어요. 자아 실현이 아니라 숨겨진 명욕이 있을 수도 있긴 하죠. 자, 목차를 한번 볼게요. 책은 목차에서 많은 것을 말해주기도 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삶이 힘들고 절망에 빠졌을 때 학벌, 학력, 자격증 등이 성공에 끼치는 영향, 일 잘하는 방법, 돈의 성질과 돈에 대한 마음가짐, 가난은 어떤 것이고 왜 가난한지를 모를 때, 이런 목차들을 보면 크게 돈 버는 법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분이 인생과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분의 삶과 인생에서는 돈이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건데요. 이분이 전달해주는 진짜 가르침은 돈 너머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뒤에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아직도 정식 출간된 지금도 구글에 세이노의 가르침 PDF라고 검색하면 무료로 볼 수 있는 PDF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이노 선생님이 의도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이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책의 세세한 내용보다 책을 관통하는 가장 큰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든지 더 잘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대전제를 깔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더 잘 되게 하는 것도 더 잘 안 되게 하는 것도 다 네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잘 돼도 안 돼도 너의 탓이 크다. 즉, 네 인생의 책임을 너 스스로 짊어져라 라는 전제가 이 책의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유명한 수능 강사 정승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 세상은 마인드 차이야 라는 이 영상과 맥이 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커뮤니티에 한번 링크를 건 적이 있죠.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미분이 필요 없어. 이걸 알면. 인생은 태도라 그랬잖아. 그 대표의 마인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워커홀릭이라고 불리우며 그 말도 안 되는 바늘구멍을 뚫어가면서 임원 자리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열심히 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마인드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인드의 차이야. 여러분 군대 가면 금방 알아. 군대 가면 두 가지 부류가 있어. 모든 병사는 병사의 마인드가 있고 보급관의 마인드. 그러니까 병사인데도 이 일을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있어. 그건 태도일 뿐이야. 애들은 졸라 짜증나. 돈 많은 집 자식들 꼴려오지도 않는데 나는 진짜 부모 백도 안 하고 흑수저로 태어나고 빨리 시간 가야 되는데 뭘 봐 이 개새끼. 이런다고 애들 갈구면서 그게 병사 마인드야. 주체적으로 일을 해결하려는 마인드. 그거를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좀 똘똘한 애 좀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해. 아주 간단하게 똘똘함 이렇게 얘기를 해. 그걸 똑똑한 게 아니야. 마인드가 그러한 거를 사람들은 똘똘하다 그래요. 그렇게 보이거든. 똘똘한 것처럼 보이거든. 마인드가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어떤 상상치도 못한 악재가 나타났을 때 대부분은 아르바이트에 하는 사람들의 매뉴얼대로 이렇게 해봤자 그 일이 해결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정말 간혹 가다가 한 명은 그 일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뉴얼대로 안 하고 비상이니까 다르게 간다고. 참 그런 되게 많은데 살다 보면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누가 몇 명을 살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마인드 차이인 거예요. 마인드. 대부분은 내가 안 해도 되니까
책임 면피만 하면 되니까 내 지금 표현이 안 되네. 삶의 태도가 항상 그런 식으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염두에 두고 사니까 그렇게 사회적으로 또는 뭐적으로 남들보다 결과가 좋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요. 그러니까 안 뽑고 이쪽을 뽑는 거야. 그런 다음에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퇴사를 시키는 거야. 너는 안 뽑더라구나. 그거야. 이 세상 자체가. 거기서 똘똘한 학력도 아니고 학벌 아니야. 빽 아니야. 아부 아니야. 뭐야? 태도야, 태도. 삶을 바라보는 태도. 내가 지금 15분 동안 미분 시간에 태도 얘기했죠. 진짜 중요해. 그게 그렇게 미분을 공부하란 말이야. 네, 제가 그래서 미분을 잘 못했나 봅니다. 자, 책임이 의미를 만든다, 그리고 삶의 성공을 만든다라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해오는 얘기인데요. 세이노 선생의 아버지는 원래 의사였는데 사실은 사업이 망해서 물질적으로 받은 것은 거의 없다고 해요. 오히려 일찍 돌아가시고 빚만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 덕을 봐서 성공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인데요. 물질적으로 남겨주신 것은 없지만 일에 대한 마인드는 굉장한 것을 남겨주셨다고 해요. 세이노 본인의 일화를 몇 개 쓰셨는데요. 나는 아버지가 망치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망치만 가져가면 꾸중을 들었다. 아버지가 뭘 하시려는지 눈으로 보고 미루어 짐작해서 못의 종류까지 크기별로 챙겨가야 했다. 자,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뭘 시키면 딱 그것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시킨 일, 나에게 주어진 일이 왜 주어졌을까? 전체 맥락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려고 하는 훈련을 계속 해왔던 거죠.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이 망치를 왜 가져오라고 했을까? 라는 것을 내가 아버지가 아니지만 아버지의 내가 이 일을 가진 오너십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발전되면 직장에서 상사가 이 일을 나한테 왜 시켰을까? 나는 이 일을 그냥 상사가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또 내가 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클라이언트가 왜 이런 걸 요구할까? 이런 오너십에 의해서 모티베이트 된 행동들이 쌓이게 되면 사실은 그 업체는 독보적인 업체가 될 수 있겠죠. 그냥 우리 업계는 다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루틴인데 이 클라이언트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굴어? 그리고 이제 병원 일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폐닥터 때 이런 의사를 봤어요. 공식에 맞춰서 어떤 의사가 입술 필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공식이 사실 환자분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환자분이 입술이 왜 이렇게 됐냐고 하니까 그 의사가 이거 공식대로 한 건데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런 거예요.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가 만족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눈이 예민한 환자를 점점 더 만족시켜 가면은 그분의 실력이 독보적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에피소드입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사오라고 해서 담배를 사다 드리면 꾸중을 맞았다. 아버지 말씀은 재떨이와 성냥, 물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런 일도 있었대요. 어느 겨울 그렇게 담배와 모든 것을 일체 준비하여 갖다 드렸음에도 아버지는 혀를 찢찢 찼다. 영문을 모르던 내게 떨어진 말. 사내 새끼가 머리가 그것밖에 안 들어가면 어디에 쓰겠냐. 담배를 피면 연기가 나오지. 창문을 조금 열어놓으라는 뜻이었다. 요즘 이런 말 있잖아요. 알 잘 딱 깔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담배를 피운다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다. 무엇이 필요할 것이다. 나는 심부름을 하지만 아버지의 마인드로 그걸 배운 거죠. 다른 에피소드입니다. 한 번은 무릎에 상처를 났는데 빨간 약을 직접 발라보라는 것이었다. 의사인 아버지는 내가 대강 바르는 것을 보더니 사내 새끼가 약 바르는 것을 수없이 봤을 텐데 눈뜬 장님이구만 꾸중하였다. 의사인 아버지는 병원 간호사를 한 명 부르더니 약을 발라주게 한 후 뭘 보았니? 라고 물었다. 나는 대답을 못했기에 야단을 맞았고 또다시 약이 발라졌다. 자, 근데 원래 상처에 약을 바를 때는 동심원으로 이렇게 바깥쪽을 향해서 발라주어야 세균이 바깥쪽으로 밀려나면서 상처 부위에는 더욱더 적은 세균만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에게 하드 트레이닝을 받던 때가 몇 살이었냐? 6살인가 7살이었다. 엄청나죠? 그런 교육이 모두 국민학교 시절에 수없이 이루어졌다. 내가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내가 남들보다 일을 더 잘한다는 것을 알았다. 일을 잘한다는 건 뭘까요? 시킨 것을 열심히 하느냐? 이거 아니죠, 당연히. 우리 팀의 일이 되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일 잘한다는 부심을 가지고 다른 팀원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대개 내게 맡겨진 일을 가지고 잘하는 것을 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 사람은 평생 사원밖에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크게 봐서는 우리 팀의 일이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그 책임은 우리 팀의 팀장의 책임이죠. 원래 팀원은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팀의 책임을 짊어지려고 할 때 바로 그 똘똘함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팀이 돌아가게 만드는 책임을 기꺼이 짊어졌을 때 팀장으로서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팀장 임명장이 그런 자질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제 친구 중에 대기업에서 임원 승진이 가장 빠른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20대 때부터 승진이 굉장히 빠르고 되게 무슨 연구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연구소에서 승진하는 게 아니라 비서실도 갔다가 되게 여러 요직들을 돌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물어봤죠. 아니 너는 왜 이렇게 승진이 빨라? 그랬더니 우리 팀이 잘 되기 위한 제안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신입사원 때부터. 당연히 신입사원 때는 뭘 잘 모르니까 우리 회사 이렇게 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가져가면 상사가 야 이건 이래서 안 돼.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라고 해도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또 내 일이 아닌 것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 회사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신입사원이니까 잘 몰라서 면박을 받으면 그런가? 하면서 다시 또 보완해서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정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걸 그 친구는 20대부터 했어요. 요즘에 제가 컨택하는 컨텐츠 회사에서 보니까 제 담당자가 엄청나게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시고 책임을 엄청나게 기꺼이 짊어지려고 하시는데 뭐 직원이신데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나 봤는데 결국 그분은 창업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회사를 차리시더라고요. 계속 주어진 일만 했으면 그런 창업할 능력이 생기지 않았겠죠. 근데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아니 내가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우리 회사는 알아주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일만 많아지고 노예가 된다고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이노님은 다음 장에 해법을 주셨습니다. 돈을 벌면서 사장 수업을 받는 법. 실제 목차는 이겁니다. 일을 배울 수 있는 사장을 고르는 법. 자, 첫 번째, 사장이 돈주머니를 가진 오너인가 확인해라. 자, 어떤 회사는 투자자는 따로 있고 사장은 고용된 CEO일 수 있잖아요. 이런 사장한테는 배울 게 적다고 합니다. 실제 내 돈과 인생을 걸고 달려가는 오너한테 배울 게 훨씬 많다고 해요. 따라서 내가 제대로 된 사장 수업을 받으려면 오너를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곳은 피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보다 중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낫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대기업 갈 분이 이렇게 가진 않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기업에 가서도 언제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하는 그런 얘기죠.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한 사장 밑에서는 조심해라. 이건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힘들게 자수성가한 사람은 밑에 직원이 아무리 잘해도 다 마땅치가 않대요. 아니 이 인간 이것밖에 못해? 그래서 공을 알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에 미치지 않은 사장과는 일하지 마라. 당연하겠죠. 일에 미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개선을 하고 성과를 내고 할 텐데 그거를 배우려고 사장 옆에 있는 건데 그냥 설렁설렁 취미로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사람이랑은 같이 있을 때 배우는 게 별로 없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돈에 미친 사장인지 일에 미친 사장인지 잘 구별해서 돈에 미친 사장은 피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내 상품의 품질을 올리는 법, 그러면서도 가격 경쟁을 하는 법, 또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꼼수를 통해서 이익을 노리려는 사장한테서는 배울 게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성공하기에 조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학벌도 안 좋고요. 자, 그 점에 대해서도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해놨는데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누군가는 세이노의 가르침 이 책을 돈을 많이 버는 법, 일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 책에서 직접 어떤 구절구절이 도움이 많이 됐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가 뭐든지 조금 더 낫게 하는 방법이 있고 더 좋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내 인생의 어떤 항로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내가 조정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 앞서 나간 사람을 보면서 어떤 희망 같은 거를 가지게 된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너는 잘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글쎄요. 제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런 책을 안 읽었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네, 하는 데까지만.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스킬을 넘어서 진심으로 가는 중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현자님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